이 마을 사람들이 한 번도 웃은 적이 없다고요. 여행자 민석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은 모두 굳어 있었고 아이들조차 웃지 않았습니다. 마치 웃는 법을 잊어버린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이 이상한 마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7개월 전 단풍이 물들던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에 조용한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겨우 20가구가 사는 작은 마을이었지요. 마을 이름은 웃음골. 이상한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이 마을 사람들이 정말 많이 웃었다고 합니다. 웃음골 사람들은 하루 종일 웃어댄다더라. 그러게, 무슨 일이든 웃으면서 한다던데. 주변 마을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 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변화는 1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마을에 이상한 떡장수가 나타났습니다. 떡 사세요. 맛있는 떡. 키가 작고 구부정한 노파였습니다. 얼굴에는 검은 사마귀가 잔뜩 나 있었지요. 떡이 뭔데요? 마을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웃음떡입니다. 먹으면 웃음이 나오는 떡이지요. 웃음떡. 그렇습니다. 하나에 한 푼. 싸지요? 사람들이 떡을 샀습니다. 마을 이장 박서방도 샀습니다. 하나 주시오. 네, 여기 있습니다. 떡을 받아 먹었습니다. 달콤하네. 그리고 정말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하, 하하. 박서방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신기한데. 다른 사람들도 샀습니다. 나도 하나. 나도. 모두가 떡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전체가 웃었습니다. 하하. 호호. 온 마을이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노파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히히. 잘 먹네. 잘 먹어. 그리고 노파는 떠났습니다. 떡을 다 팔고,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웃을 수 없었습니다. 이상한데. 박서방이 입을 움직여봤습니다. 입이 굳어 있었습니다. 웃으려 해도 웃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장님, 저도 웃을 수가 없어요. 나도요. 저도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같은 증상이었습니다. 아무도 웃을 수 없었습니다. 저 노파, 우리한테 뭘 한 거야? 박서방이 깨달았습니다. 떡에 뭔가 있었던 거야. 사람들이 노파를 찾았지만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어떡하지? 마을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냥 웃지 못하는 것뿐이잖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활기가 없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말수가 줄어들었고 서로 피하게 되었습니다. 얼굴이 너무 굳어 있어서 무서워. 나도 거울 보기 싫어. 아이들도 놀지 않았습니다. 엄마, 친구들이 무서워요. 다들 화난 것처럼 생겼어요. 괜찮아. 엄마도 그래. 마을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더 심각한 일이 생겼습니다. 농사가 안 됐습니다. 이상해. 씨앗을 뿌렸는데 싹이 안 트네. 오전여 새로운 내용의 미스터리하고 흥미로운 민담을 만들어 오전 1시 28분 탁상시계 시간을 파는 가게. 이 가게는 낮에만 없고 밤에만 나타납니다.
노인의 말에 준영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정마다 나타나는 가게. 그곳에서는 시간을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가는 당신의 기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묘한 가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십니까? 8개월 전 첫눈이 내리던 그의 초겨울이었습니다. 서울 어느 골목에 준영이라는 청년이 살았습니다. 30에 지친 직장인이었지요. 매일 야근에 시달리는 삶이었습니다. 또 밤 11시네. 준영은 피곤했습니다. 집에 가면 자고, 일어나면 출근하고, 반복되는 일상이었지요. 시간이 더 있었으면 항상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취미도 없고, 친구 만날 시간도 없고, 연애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나는 대체 뭐 하며 사는 거지? 준영은 공허했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 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날 밤, 준영은 또 야근을 하고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자정이 막 넘은 시간. 오늘도 하루가 갔네. 골목길을 걷고 있는데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가게 하나가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저 가게 원래 있었나? 준영은 이 길을 매일 다녔지만 그런 가게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시간 상점. 시간 상점. 이상한 이름이었습니다. 호기심에 가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안이 보였습니다. 선반에는 이상한 병들이 가득했습니다. 빛나는 모래가 들어있는 병들. 뭐지, 저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딸랑.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가게 안은 아늑했습니다. 촛불이 은은하게 빛나고 묘한 향기가 났지요. 어서 오십시오. 카운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회색 수염에 깊은 눈빛을 가진 노인. 여기가 시간 상점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시간을 판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노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시간이요? 그렇습니다. 하루, 한 달, 1년, 원하는 만큼 시간을 드릴 수 있습니다. 준영은 황당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지 못하시겠습니까? 노인이 선반에서 병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하루입니다. 병 속에는 금빛 모래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걸 마시면 당신에게 하루가 추가됩니다. 추가된다니 24시간이 더 생깁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간은 멈추고 당신만 움직일 수 있지요. 준영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상하게 믿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럼 대가는 뭔가요? 돈인가요? 아닙니다.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입니다. 기억이요? 그렇습니다. 하루를 사면 당신의 기억 하루를 가져갑니다. 무슨 기억이요? 무작위입니다. 어떤 날의 기억이 사라질지는 모릅니다. 준영은 고민했습니다. 기억 하루, 그게 뭐 대수겠어. 어차피 기억 못하는 날도 많은데. 하루만 사보겠습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노인이 병을 건넸습니다. 마시십시오. 준영이 병을 열었습니다. 모래가 아니라 액체였습니다. 금빛으로 빛나는. 이걸 마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준영은 마셨습니다. 단맛이 났습니다. 꿀처럼.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밖을 보니 사람들이 멈춰 있었습니다. 걸어가던 사람이 한 발을 든 채로 멈춰 있었습니다. 이게... 준영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멈춰 있었습니다. 자동차도, 바람도, 모든 것이. 시계를 보니 자정에 멈춰 있었습니다. 진짜네. 진짜 시간이 멈췄어. 준영은 신기했습니다. 24시간이 추가됐다는 거지. 준영은 그 시간을 마음껏 썼습니다. 집에 가서 잠을 푹 잤습니다. 일어나서 책을 읽었습니다. 운동도 했습니다. 그동안 하고 싶었던 모든 것을 했습니다. 이거 정말 좋은데. 24시간이 지나자 세상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 사람들이 걷고 자동차가 움직였습니다. 준영은 상쾌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쉬었네. 회사에 갔습니다. 준영 씨, 오늘 표정 좋네요. 아, 네. 잘 잤거든요. 그날 하루는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 저녁쯤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잊어버린 것 같은데 기억의 빈틈이 느껴졌습니다. 뭘 잊어버렸지?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 대가로 기억 하루를 가져간다고 했지. 하지만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뭐, 중요한 기억은 아니었나 보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영은 다시 지쳤습니다. 또 야근이야. 그날 밤 자정이 넘어 집에 가는 길. 그 가게가 또 나타났습니다. 시간 상점. 준영은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또 오셨군요. 네. 하루 더 주세요. 알겠습니다. 노인이 병을 건넸습니다. 준영은 또 마셨습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이번에는 여행을 갔습니다. 시간이 멈춰 있으니 기차표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기차에 타면 됐으니까요. 강릉에 갔습니다. 바다를 봤습니다. 아, 이렇게 여유롭게 바다를 보기는 처음이네. 24시간을 바다에서 보냈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준영은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또 기억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언제, 뭘 했더라. 어떤 날의 기억이 통째로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뭐가 없어진 거지? 하지만 이번에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영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하루 주세요. 네. 이제는 단골이 되었습니다. 매주 시간을 사서 쓰고 기억을 잃고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친구가 전화했습니다. 준영아, 지난주에 약속 왜 안 나왔어? 약속? 무슨 약속? 아, 내가 저녁 먹자고 했잖아. 내가? 준영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미안. 깜빡했나 봐. 요즘 왜 이래? 자꾸 약속 까먹고. 친구가 화를 냈습니다.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준영 씨, 제가 부탁한 자료는요? 자료요? 무슨 자료요? 어제 부탁했잖아요. 어제요? 준영은 어제 기억이 없었습니다. 어제 시간을 샀거든요. 그래서 어제의 일부 기억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준영 씨, 요즘 너무 많이 까먹으시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준영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무 많이 샀나? 계산해보니 벌써 12번이나 샀습니다. 12날의 기억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건 문제가 되겠는데. 그날 밤 준영은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 기억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번 판 기억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저 중요한 기억들을 잃어버렸어요. 그건 당신이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읽지 않으셨습니까? 노인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준영이 처음 왔을 때 서명한 서류.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판매된 기억은 회수 불가능하며 어떤 기억이 사라질지 선택할 수 없음. 준영은 후회했습니다. 제대로 읽어볼 걸. 다시는 오지 마세요. 손님, 이미 충분히 많이 사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준영은 가게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유혹은 계속되었습니다.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일주일 후 또 갔습니다. 하루만 더요. 안 됩니다. 노인이 거절했습니다. 왜요? 돈. 아니, 기억을 드릴게요. 당신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더 이상 기억을 잃으면 당신이 누군지 잊어버릴 것입니다. 준영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미 잃은 기억들,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잃었는지. 준영은 집으로 돌아가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잃었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가족 사진, 친구들과의 사진.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사진 속 사람들의 얼굴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지? 엄마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준영은 몰랐습니다. 안 돼. 더 많은 사진을 봤습니다. 아버지, 동생, 친구들. 모두 낯설었습니다. 내가 가족을 잊어버렸어. 준영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시간을 사면서 가족과 함께한 기억들이 사라진 것입니다. 어떡하지?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준영아, 나 엄마야. 이번 주말에 집에 올 거지? 누구세요? 야, 엄마야. 내 엄마. 죄송하지만 저는 엄마가 없는데요. 무슨 소리야, 준영아. 준영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내가 미쳐가는 건가? 다음 날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준영 씨, 왜 이렇게 일을 못하세요? 죄송합니다. 이 프로젝트 당신이 처음부터 맡았던 건데 왜 하나도 기억을 못해요? 준영은 프로젝트에 대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일하면서 쌓은 기억들도 사라진 것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휴가 좀 쓰세요. 쉬다 오세요. 준영은 좌절했습니다. 내가 시간을 벌려다가 인생을 잃었어. 그날 밤 준영은 마지막으로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이미 늦었습니다. 노인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뭡니까? 뭐든 하겠습니다. 당신이 산 시간을 모두 돌려주십시오. 시간을요? 그렇습니다. 당신이 번 시간들, 그 시간 동안 한 일들을 모두 포기하십시오. 그럼 기억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준영은 고민했습니다. 시간을 돌려준다. 그럼 그동안 한 일들이 다 없어진다는 거잖아.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노인이 큰 시계를 꺼냈습니다. 이 시계를 거꾸로 돌리십시오. 당신이 산 시간만큼. 준영은 시계를 돌렸습니다. 시계 바늘이 거꾸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준영의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 동생. 가족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친구들. 함께 웃던 기억들. 회사, 프로젝트. 일하면서 쌓은 기억들. 모든 것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한 일들. 읽었던 책, 갔던 여행, 쉬었던 시간들. 모두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시계가 멈췄습니다. 끝났습니다. 제 기억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시간도 잃었습니다. 준영은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기억은 돌아왔지만 그 소중한 시간들도 잃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당신의 시간을 살아가십시오. 남은 시간을, 주어진 시간을. 노인이 조언했습니다. 시간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시간을 더 갖는 것보다 가진 시간을 잘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영은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는 오지 마십시오. 네, 안 올게요. 준영은 가게를 나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가게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연기처럼. 그리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준영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집에 갈게요. 정말, 아이고, 우리 아들, 보고 싶었어요. 엄마도 주말에 집에 갔습니다.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준영아, 요즘 표정이 밝아졌네? 네, 깨달은 게 있어서요. 뭘? 시간은 사는 게 아니라 사는 거라는 거요. 무슨 소리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시간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준영은 가족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회사에도 변화를 줬습니다. 야근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일했습니다. 준영 씨, 요즘 일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집중해서 하니까 더 빨리 끝나더라고요. 친구들도 자주 만났습니다. 야, 준영아, 요즘 왜 이렇게 자주 연락해? 그냥 보고 싶어서. 뭔가 있었구나. 응, 깨달은 게 있어. 1년이 지났습니다. 준영은 행복했습니다. 시간은 적었지만 그 시간을 잘 썼습니다. 어느 날 밤 그 골목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가게가 있던 자리.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시간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다. 준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 정말 그래.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시간을 샀던 나는 바보였어. 하지만 덕분에 배웠어.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준영은 계속 걸어갔습니다. 집으로, 삶으로, 미래로. 그리고 다시는 시간을 사려 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는 것으로 충분했으니까요. 10년이 지났습니다. 준영은 결혼했습니다. 아이도 낳았습니다. 아빠,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딸이 말했습니다. 숙제도 하고, 놀기도 하고, 시간이 부족해요. 준영은 딸을 안았습니다. 시간은 충분해. 중요한 건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야. 무슨 뜻이에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준영은 웃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나처럼 시간을 사려 하지 마.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렴. 그날 밤 준영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잘 살고 있군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배웠습니다. 당신은 현명했습니다. 되돌릴 줄 알았으니까요. 대부분은 안 그런가요? 노인이 슬프게 웃었습니다. 대부분은 계속 삽니다. 시간을, 결국 자신을 잃을 때까지. 그럼 그 사람들은 기억을 모두 잃고 빈 껍데기가 됩니다. 준영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행이네요. 제가 멈춘 게. 그렇습니다. 당신은 운이 좋았습니다. 노인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잘 사십시오. 주어진 시간을. 준영이 잠에서 깼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자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 주어진 시간. 준영은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잘 살아야지. 그리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소중하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 시간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둘째, 쉬운 해결책에는 항상 대가가 따릅니다. 준영은 시간을 샀지만 기억을 잃었습니다. 셋째, 우리가 가진 것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잃고 나서야 깨닫지 말고. 넷째, 효율보다 의미가 중요합니다. 많은 시간보다 의미 있는 시간이 더 가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되돌릴 수 있을 때 되돌려야 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여러분도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더 많은 시간을 바라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사십시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의미로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